자, 이 다음 레벨 2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비수열에서 다음을 만족할 때 A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A4가 결국에는 네 번째 항이라는 얘기고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니까 초항과 공비를 구해주면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일단 이 무한급수,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의 형태의 수렴값이 2분의 3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4n제곱분의 an부터 좀 우리가 파악을 하자. 내가 등비수열 an이라고 하는 걸요, 초항을 a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하는 다음에 형태다 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 등비급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 4의 n제곱분의 an, 이게 어디로 가야 돼? 극한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가야 된다. 그건 좀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분자, 그리고 4n제곱. 근데 여기서 결국엔 봐야 되는 게 초항과 공비거든요. 그래서 4, 여기는 r분의 a, 그리고 4분의 r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다시 초항과 공비로 보면 이게 맞겠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야 4분의 a가 초항이 되고 4분의 r이 공비가 될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게 초항, 요게 공비입니다. 됐어요? 지금 이 식에서의, 그러면 이 결과물이 0으로 가려면 4분의 r이 어때야 된다?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절대값인데 r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엔 우리가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r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음수면은 얘네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음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올 거고, r에 대한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즉 r은 1, 2, 3,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잘 볼게. 여기에 이 등비급수 값을 활용을 하면 되잖아. 이 수렴값을.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온다? 1 마이너스 공비, 아까 다 찾아놨잖아. 4분의 r, 그 다음에 초항 4분의 a.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 세 가지를 대입해 봤을 때 2분의 3이 나오는 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r만 나와져 있고 a가 안 나와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r 1, 2,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a 값을 우리가 좀 따져보시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뭐이 상태에서 바로 대입해도 되고, 얘를 좀 정리를 살짝 해주면 4를 곱해서 4-r분의 a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r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a 되기 때문에요, a는 2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r에다가 1 넣으면 그럼 2분의 9는 안 되겠지. 왜? 왜 안 될까? 초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아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여기 분모가 홀수값으로 살아남았을 때는 지금 다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홀수값이 살아남아져 버리면 요 2를 못 없애잖아. 그러니까 얘 a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2를 없애서 자연수 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넣어볼 때도 r은 2가 돼야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r은 2를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a 값이 3이다 나와주게 될 거고, 그러면은 a4라고 하는 건 결국엔 초항인 3 그리고 공비인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다 체크해 주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자, 2번은 다음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후석적 기납법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져 있네.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2n번째 항이 결국엔 초항부터 2n-1번째까지 더한 항과 항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거고요. 그 다음에
en-1번째가 a-en-1의 등비급수 값이 6이라고 하고 있고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합을 구하려면 일단 얘네가 나와야 돼. 얘네 aen 플러스 2 마이너스 2aen 요게 정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식을 요 세 가지 이용해서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일단은 여기서 ae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모양이 나와져 있어 사실. 그래서 요 모양을 갖다가 써먹어서 등비급수 보내버리면 그 값이 있지. 그래서 얘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예요. aen 플러스 2. 그럼 ae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식에다가 n 플러스 2 대입해서 도출해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 사실 지금 en-1까지에 대한 거에서 뭐만 더한 거야? k는 1부터 en-1까지에 대한 합에서 en 번째와 en 플러스 1번째의 항만 더해준 게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준 이유는 이 값이 aen이라는 걸 또 써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를 aen으로 바꿔치기 해서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 항을 구하기로 했었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2aen인 거고요. 그게 좌변으로 넘어가서 aen 플러스 2 빼기 2aen은 aen 플러스 1이다 로 변형이 가능하네. 그 결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en 플러스 1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인 거예요. 됐어요?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을 우리가 등비급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그러면 변형 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걸 안 썼죠. 그지? 이 조건을 통해서 변형을 줘 봅시다. 그러면 내가 aen-1이라고 하는 거는 즉 누구랑 똑같다 그랬냐면 3 곱하기 ae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aen-1 대신에 3 곱하기 aen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쓸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식 바꿔보시면 시그마 n은 1 무한 3aen 마이너스 미안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얘 대신에 3aen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en 플러스 1은 3 등비급수에서 저 상수배는 나눠줄 수 있지.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결과값이 2다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모양 자체 우리가 나와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 식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메인은 이거죠. 이거 여기 라인 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 됐을까요? 그래서 요것 먼저 정리해놨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다. 자, 그 다음 봐보겠습니다. 3번. 3번 형태는 계속 얘기하지만 등비급수 파트는 이렇게 도형의 실생활 문제가 되게 많이, 활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핵심은 초항을 구한다. 그리고 그 초항에서 그 공비로 넘어가는 거, 그죠? 그 공비 값을 구한다. 그게 닮은비로 적용이 될 거고 넓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넓이비로 적용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특징적인 조건만 보고 전체적인 거는 그냥 어차피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특징만 봅시다. A1C1의 길이와 BC1의 길이가 2다. 그럼 A1C1과 BC1,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예요. 표시해 줍시다. 그림에 안 나와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C1A1B, C1A1B, 요거죠. 그러면 거기의 각도가 6분의 파이다. 그 다음에 A1C1이랑 요거랑 A1, A2, 여기 길이 둘이 꼭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채꼴의 형태, 뭐 이건 그림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길이 내려오고 여기서 또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거는 일단 하나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넘어오는 이게 바로 이 넓이 B, 비율 관계가 되겠다. 알겠죠? 잘 봐. 내가 일단 초항부터 가볼게. S1이라는 거지, 그지? 여기서 말하는 R1은 그림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넓이는 SN을 갖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SN에 얘 초항과 공비를 갖다가 우리가 좀 찾읍시다. 그러면 다 끝나. 자, S1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는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일단 이 이등변 삼각형은 구해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가려면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부채꼴의 모양 자체에 이름이 있진 않으니까 이만큼의 값을 어디 이 부채꼴에서 잠깐만 이걸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 넓이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빼면 되겠구나. 그지? 이 전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파란 색깔 그 부채꼴의 넓이와 이 초록 색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플하겠네. 그럼 일단 이 전체 빨간 색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6분의 파이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수선의 발 내리면 높이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이 이 밑변의 길이에요. 괜찮을까? 이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높이는 1이라는 건 알아두시고. 됐죠? 자, 그럼 잘 봐. 일단 저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 이게 빨간 색깔 삼각형. 그지? 2루트 3 곱하기 1 한 거에 절반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부채꼴을 갖다가 빼겠습니다. 파란 색깔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갈게. 2분의 1 r제곱은 2의 제곱이고 세타는 6분의 파이고. 됐죠? 이게 파란 색깔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가 2죠. 여기 길이 2지. 그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 이 초록 색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서 연결되는 게 2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의 절반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그 형태의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죠. 그렇게 해서 높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 삼각형은 결국엔 이 큰 삼각형의 닮음인 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닮은 B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볼까? 어차피 이 빨간색 삼각형하고 우리가 이 초록색 삼각형 있죠? 이등분 삼각형. 이 둘은 무슨 관계? 닮음의 관계잖아. 그럼 이 닮음 관계에서의 닮은 B를 갖다가 일단 써보자. 그러면 얘네는 뭐 크게 잡으면 2루트 3하고 밑변으로 잡으면 얘는 2루트 3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2로 나눠주면 루트 3 대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럼 닮은 B가 이래. 그럼 넓이 B는 어떨까? 넓이 B는 제곱한 거 3, 그리고 여기는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루트 3 됐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비율 관계로 봤을 때 3을 나눠보시면 내가 실제 넓이가 이거잖아. 그 빨간색에. 그러면 얘네의 3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3만 곱하면 이 파란색의 넓이가 초록색의 넓이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다가 3분의 4 그죠? 3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3을 루트 3한테 곱해줍니다. 얘는 4루트 3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결론. 여기가 계산해 보시면 4, 2, 3,
그래서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뭐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괜찮지?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게 초항의 값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닮은 비, 그러니까 이게 초항인 거고, 초항의 모습이 조금 어렵게 생겼지. 이게 초항인 거고, 그 다음에 공 B가 결국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 넓이 비여서 내가 찾아놨어 이미. 어차피 넓이 구하면서 어차피 써먹을 거, 공비 찾아야 되는 거 같이 바로 적용을 시켜버렸다. 됐지?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가지고 바로 뭐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등비급수 써주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초항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된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천천히 가볼게. 얘네들은 통분해서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다 곱해 버립시다. 여기가 6 되고요. 3 사라지고요. 3 사라지고요. 됐지? 최대한 좀 그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정리가 된 상태.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루트 3에 플러스 1 곱하는 거니까 11 올라갈 거고, 얘네는 6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2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됐지? 곱해보시면 11분의 12루트 3, 그죠? 12루트 3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 파이는 묶을게. 어차피 파이는 자기들끼리만 계산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6은 사라질 거고 루트 3은 제거돼서 11 루트 3으로 계산될 거고, 그래서 답은 11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 파이,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한 거지 사실 우리가 뭐 못 구할 내용은 아닌 거예요. 알겠지? 방식 자체는 우리가 여태껏 쓰던 항상 도형 활용해서 했었던 내용 그대로 다룬 거니까 그 내용만 조금 차용하시고 특별하게 볼만한 건 없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레벨 2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자, 레벨 3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 두 가지를 줬고, 다음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n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오케이? n에 대한 1차식.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모양 자체가 이렇게 분모의 두 가지, 등차 수열 두 개 곱해져 있죠. 이거 무슨 꼴 쓰자는 얘기야? 부분분수 쓰자는 얘기야. 알겠죠? 부분분수가 이 등비급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분수를 가지고서 좀 식을 만들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봐봐요. 이게 우리가 저 식 자체만 좀 보면 an에서 an 플러스 1을 곱해놓고 분의 1 했으면 얘가 더 큰 쪽이니까 여기서 빼겠지, 그지? 그러면 둘의 차이,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는 그냥 공차야. 그러니까 d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워낙 자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여러 번 해봤으면 항상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알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초항 하나 남고 저기 맨 끝에서 하나 남는 거 알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날아가니까 남는 건 요 초항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 파트를 여러 번 해봤으면 충분히 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정리해 놓고 가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AD가 마이너스 18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쌤이 앞에다가 급수를 좀 써줄게. 지금 이거를 쓰기 복잡할까봐 쌤이 이걸 떼고 썼는데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야. 이렇게 하면 바로
D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AD가 마이너스 18이 된다 라는 걸 통해서 A 값하고 D 값을 원래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얘네가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고 그리고 공차가 양수라 그랬고 이걸 가지고서 케이스 자체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뭐 A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A는 음수가 가능한 거야. D는 음수가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18 이랬어. 그럼 D는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 이랬어. 그럼 2.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3 6 반대 버전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인 거야. 됐을까요? 근데 일단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하고 1 요 조합 있죠. 그지? 그리고 요 조합 있죠. 마이너스 6하고 3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결국엔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다 잠깐만. 이게 공차구나. 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요건 안 되겠다. 왜냐면 일씩 계속 커지다 보면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얘가 안 되고 마이너스 6에서 3씩 두 번 커지면 0이 되니까. 얘는 상관없네요. 얘는 상관없고. 무튼 요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지금 이 기본적인 조건에 성립이 된다. 됐을까요? 이 네 개 말고는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사실 포인트인 건데 지금 보면 이 절대값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게 어떨 때만 있냐면요. 둘 다 음수일 때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곱해도 양수 나오니까 양수 곱하는 거랑 차이 없어. 양수일 땐 절대값이 의미 없죠. 그러면 이 값의 차이가 난 이유는 무조건 얘네들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잘 봐요.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가정들이 있잖아. 이 가정들에서 그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내가 A가 마이너스 9고 D가 2라고 했을 때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의 그 항 두 가지를 찾자. 몇 번째인지도 중요 안 해. 그 항 두 가지를 체크해보면 마이너스 9에서 2씩 계속 더하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되는 순간 이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의 두 수예요.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D는 6이라고 했을 때는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면 초항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D가 9라고 한다면 얘는 초항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7 이 두 가지. 네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D가 18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7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요 관계에서의 그 합이 결국은 얘네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18분의 35가 마이너스 18분의 1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두 값의 차가 보면요. 그 차값이 18분의 36이야. 이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음수였던 값이 몇이 된 거야? 양수가 된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원래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3 했던 게 갑자기 3으로 바뀌잖아? 그럼 둘의 간격은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의 값이 그러니까 부호 바뀌는 순간의 그 곱씨, 그지? 요 모양 있는 거지, 요 모양. 그러니까 이 그 곱의 모양 만들어진 게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이 1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때문에 1로 바뀌다 보니 이 간격이 2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만약 4였으면 마이너스 2하고 2로 변화했다라는 걸로 보는 거고. 괜찮을까요? 그 순간 하나니까, 한 개니까. 그럼 잘 봐. 그런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케이스 얘밖에 없지. 마이너스 9라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차가 18이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9 구했어. 그러면은 얘가 맞는 거고. 얘가 만약에 뭐 18의 차이가 났어. 아니 28. 그럼 얘가 맞는 거지. 마이너스 14니까 얘가. 괜찮을까? 그 고배 관계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답은 요 1번에 대한 케이스가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9, D는 2인 걸 이용해서 A10을 구해주시면 뭐야? 9번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9에서 2 곱하기 9인 거니까 답은 9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괜찮겠다. 문제 되게 좋은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 방식 자체, 지금 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굳이 막 얘네들을 연산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절대값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 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좀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케이스 분류 이렇게 간 거고. 괜찮죠? 그래서 이 정수라는 조건 이거 하나하나도 되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으로 갈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이 정해진다. y는 x 대칭시키고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갔다가 만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y는 x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좌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이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네, 그지? 그럼 얘네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에 길이를 구하자는 건데 a2n-이라고 a2n이면 1 넣었을 때 a1, a2 그 다음에 2 넣으면 a3, a4.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의 등비급수를 갖다가 구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어렵지 않아. 길이 형태는 사실 이 길이에 대한 특징만 보면 되는데 이게 y는 ex랑 y는 x의 대칭 관계죠. 그럼 얘네는 무조건 이 수직 관계여서 이 각도가 45도 관계야. 45도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루트 2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값 자체를 구하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쓸 것도 없이 네모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근데 A1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2,4라 그랬어. A2는 y는 x 대칭이니까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둘의 x좌표 차이는 2인 거야. 그러니까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쌤이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된다고 했었었지. 그럼 초항이 2루트 2다. 잡았죠? 그러면 2루트 2에서 여기 4,2가 쭉 따라와서 A3라고 하는 것에 함수값이 역시 2가 될 거고요. 그럼 x값은 1이다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 그걸 갖다가 또 y는 x 대칭이니까 2,1. 그럼 둘의 간격, x값 간격은 1이죠. 당연히 얘네도 그 각도는 45도 형태는 유지하니까 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엔 얘네를 등비급수로 사용하면 1-2분의 1분의 2루트인 거니까 얘는 4루트이네 라고 해서 5번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 솔직히 왜 3번인지 모르겠어. 레벨 3인지 모르겠어. 좀 쉬운 내용인 것 같고 앞에 있는 레벨 2에 나와져 있었던 그 3번 문제랑 방식 자체에서 그러니까 3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그 레벨 2의 3번 문제 그리고 지금 레벨 3의 2번 문제나 결국엔 우리가 너무 유형적으로 정리가 많이 됐던 형태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새롭게 갖고 갈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지?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뭐 대칭 관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봤을 때 여기가 루트이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수직이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45도 각도의 형태가 된다는 거 정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고 그걸 몰랐더라도 점과 점 사이 거리 쓸 거니까 금방 뭐 눈치챘을 거예요. 방식 자체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 AN, BN이 있다. 다음 두 개가 각각 수렴하고 다음 조건들을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네. 그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다음을 만족하는 D값. 자, 그럼 봐볼게. 일단은 AN이랑 BN이랑 둘 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에 대한 초항을 A, 공비를 RA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그리고 BN에 대한 초항을 B, 공비를 RB라고 설정하자.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 표현해보면 다음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RA분의 A가 각각 그 수렴값으로 존재하겠지? 그리고 얘는 1-RB분의 B 이게 존재할 거예요. 자, 1번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1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RA분의 A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공비가 그러니까 A1, 1 넣으면 A1인데 두 번째는 A3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공비가 제곱되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 공비는 RA 제곱으로 갖다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절대값 때문에 신경 쓸 수 있는데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라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초항이 문제인데 초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자. 그러면 3분의 1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항에다가 절대값 씌워야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1-RA 제곱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양변에다 곱해주면 얘네는 그 합차식이니까 1-RA 없어져서 1 플러스 RA만 남고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 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A가 양수냐 음수냐의 케이스거든. A가 양수라고 하는 케이스랑 음수라고 하는 케이스 두 가지 볼 건데,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를 갖다가 양수라고 보면 그냥 풀어지니까 약분해서 1 플러스 RA가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얘네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럼 잘 봐요. R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RA라고 하는 게 여기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럼 케이스가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A가 0보다 작다 케이스는 안 돼. 이유는 뭐냐면 RA는 무조건 얘들아, 무조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시 절대값 RA는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왜?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괜찮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1번을 통해서 RA 조건 찾았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뭐만 주의하라고? 초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쓰여지는 것은 1-RA, RB 곱한 거, 이게 바로 공비로 들어갈 텐데 공비끼리 곱해져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근데 얘도 지금 뭐 확신이 없구나. R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됐어요? 얘네들은 제곱이어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썼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각각 얘네 둘인 거지. 그래서 둘을 갖다 곱하기 식을 써주면 1-RA분의 A 곱하기 1-RB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RA를 내가 뭐 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확정됐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A가 뭐라 그랬어? 0보다 큰 거 확정된 거죠. 그지? 그러면은 내가 A라고 하는 건 그냥 치워버려. 약분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RA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 절대값 B는 1,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그냥 3분의 2 RB라 쓸게요. 어차피 절대값 날라갈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RA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대입되니까 3분의 5 역수치해져서 5분의 3. 그 다음에 1 RB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됐을까? 자, 여기서도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일단은 RB도 내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B도 나눠야 되지만, 일단 큰 거 B가 0보다 크다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B는 여기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1 절대값 3분의 2 RB분의 1이 5분의 3 곱하기 1 RB분의 1이랑 똑같은 거고, 괜찮을까? 그 다음에 이제 RB가 양수냐 음수냐를 여기서 한 번 더 넣어놔야 되는데, R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냥 벗겨져서 1 3분의 2 RB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빨리 한번 해볼게. 3RB 3분의 2가 나오네. RB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B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여기선 플러스로 나오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 여기에 있는 거에서 부호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값이 5-5RB 3 플러스 2RB인데 7RB 7분의 2. RB가 7분의 2가 나오거든? 근데 이건 뭐야? 0보다 작다라는 거에 모순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B가 음수인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 B가 음수인 케이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가 요 식에서 부호만 바뀌면 돼요, 여기. 부호만 바뀌면 돼.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다 작다를 나눠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RB가 여기서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1-3분의 2 RB가 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3 곱하기 1-RB분의 마이너스 됐죠? 얘도 해보시면 5-5RB 마이너스 3 플러스 2RB 7RB가 7분의 8 이렇게 나온다. 7분의 8 이렇게 그래서 RB가 7분의 8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RB가 0보다 작은 형태에서 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RB가 7분의 8이라 나왔는데 얘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절대값 요거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틀린 거. 그럼 RB가 0보다 작다인 케이스도 확인해 보면 사실 웬만하면 하나 나왔으면 그걸로 답하면 돼. 근데 지금 이거는 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정리해 보시면 5-5RB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RB니까 3RB 3분의 8 넘어가지. 여기도 RB가 3분의 8 나와서 얘네도 틀려. 그래서 B가 0보다 작다인 케이스도 다 날라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는 게 RB가 3분의 2인 거. RB가 3분의 2고 B가 0보다 큰 거. 됐죠? 그럼 A, B는 둘 다 0보다 크고 RA는 마이너스 3분의 2, RB는 3분의 2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다가 이 결론을 갖다가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워져 있지만 절대값 씌워진 형태는 어차피 초항 A, B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양수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2 곱한 게 마이너스 9분의 4잖아. 마이너스 9분의 4인데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서 9분의 4로 계산해야 되는 게 절대값 패턴 맞겠죠. 그 다음에 K 곱하기 얘네들은 A, B 양수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네는 1 플러스 9분의 4로 쓰는 게 맞겠지. 왜? 얘는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A, B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여긴 9분의 5, 여기는 9분의 13. 그러면 이 9분의 13을 양변에 곱해줘서 5분의 13 나오겠죠? 그래서 K값은 5분의 13 해서 4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의 형태는 사실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우리가 판단할 게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 흐름만 좀 알면 어렵진 않다. 이런 형태가 29번 형태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케이스 분류를 좀 우리가 해줄 수 있으시면 제일 좋겠고 여러 개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 찾아지면 웬만하면 이게 답이다. 알겠지? 오류 없다면 찾아지면 바로 가셔도 상관없고요. 급할 땐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2단원 파트 미적분 내용들 다 풀어봤습니다.